제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3등인데 예. 내일 2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등은 좀 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김민석. 네, 대표님께서 좀 오름세라고 보고 계시나요? 네, 오름세라고 봅니다. 좀 어떤 어차피 원샷 경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마지막 셋째 주에 우리 수도권과 호남이 다 합하면 75%가 되거든요. 네. 뭐 75% 경선이 원샷 경선이다. 이것은 예고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일화가 끝까지 경주하는 게 단일화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더 손해죠. 그러면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호투표제가 자동으로 단일화를 시켜준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송영길 찍고 김민석 찍을 수 있다. 정청래가 되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역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김민석 되지 않기 해서 정청래를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지만 예. 송영길이면 괜찮다고 찍을 사람도 있죠. 그럼 이제 2순위에는 이제 후보님을 좀 찍으면 이제 아니 1순위를 찍을 수 있다 이거죠. 있다. 왜냐하면 사표 방지가 안 되니까. 네. 자기가 한 사람 2번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 고향이고 네. 정치로도 김대중 대통령의 그 계승을 자를 자처하는 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가 이제 양무 호남 시무 민주라는 것처럼 호남이 없이 민주당이 없다는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3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호남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보다 이제 호남에서 많이 좀 있으셨는데 호남 민심은 좀 어떻다고 보실까요? 호남 민심은 정청래로 많이 돌아섰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김민석 후보와 저의 혼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나중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특정한 정치 집단이 보수, 진보 양당의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중당적 금지의 실효성 있는 조치까지. 근데 이제 정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법적 대응 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발언을 좀 하시는데 법적 대응이 뭐가 되겠어요, 말이 안 돼.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신천지의 개입 반대를 외치는 게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실 대규모 수사가 들어가야 될 사안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전당대 끝나고 나면 합동수사본부의 결과가 발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다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분당하는 자는 제2의 이낙연이 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분당이 이제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심리적 분당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또. 네, 그거는 지도부가 거기에 달려 있죠. 지도부가 포용을 하고 원칙을 지켜 나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총합이 제가 했던 것처럼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걸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당원 연수 교육 운영을 대폭 강화시켜서 동질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열어놓고 선거 연대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총선 때도 비례대표를 가지고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논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병립형으로 갈 수가 없어요. 현행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민주당 이름을 못 내고 또 위성정당 논란이 될 겁니다. 플랫폼 정당을 만들든지.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공간이 살아나잖아요. 또. 왜 통합을 하려고 그래? 오히려 통합이 안 돼야 이런 그 공간을 자기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비례대표 공간을. 그걸로 12석이나 얻은 거잖아요. 지역구로 했으면 그렇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연동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플랫폼 정당이 14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에서 26석을 비례대표로 얻었습니다. 우리 범진보 진영이.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18석 얻었어요. 즉 8석을 더 추가로 얻었다고 비례해서.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습니까? 이번에 탄핵 윤석열 할 때 204표로 우리가 탄핵을 했잖아요. 그럼 4표, 5표만 199만 돼도 탄핵 부결입니다. 8표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 그때 우리가 조국혁신당을 따로 안 만들고 그냥 플랫폼 민주당만 해서 이렇게 표가 나왔을까요? 저는 안 나왔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진보 지정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조국혁신당이 우리 파일을 키운 거에 대해서 일관되게 저는 평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조국혁신당은 제가 비례대표를 만들어 교섭단체 대표 요건을 열적으로 낮춰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진보 개혁 아젠다를 가지고 사안별로 싸우고 연대하자는 거죠. 지역구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선거 연대로 단일화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비례대표는 또 자기들 영역이 있는 거니까 저는 꼭 반드시 합당이 이긴다라는 그 정청래 후보의 말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그 2030이 민주당이 와서 자신들의 꿈을 펼치고 세대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이 200억, 당비 200억, 국고보조 200, 약 400억인데 지금 청년에 배치된 예산이 10억밖에 안 돼요. 이걸 훨씬 더 늘려가지고 우리 광범위한 우리 청년 우리 당원들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역사 기행이나 뭐 해외 연수 각종 활동을 해서 이 세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러한 흐름 속에 리더십이 걸러지면 그 리더십을 당 최고위원 2명을 다 2030으로 임명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스스로의 자신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1번이고 2번은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청년주택 5만 호 공급 계획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 그 다음에 대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이 현재 20%를 50%까지 올려주겠다. 이 대학생과 청년들에 대한 소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라 그런 자기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구자를 만들어서 매칭으로도 넣어주고 세금 과세 혜택을 줘서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주겠다. 그 다음에 정부에 제안했던 것은 장보고 프로젝트 10만 명에서 매년 10,000명씩 청년들, 지방 청년들을 발탁해서 1년씩 해외 연수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창업의 기회를 만들고 자신의 어떤 인생의 좌표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꼭 이야기해야 돼요. 김민석의 장점은 아무튼 정리를 잘하고 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런 역할을 잘 아무튼 통합 관리하는 것을 잘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윗사람을 잘 모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자기가 장이 돼서 당 대표를 해본 경험은 없으니까 주도해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끌고 가는 힘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 잘하는데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이제 보완하고 끌고 가는 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청래 후보는 이게 야당 시절의 전투형 그런 그 지도자로서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집권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전체를. 그리고 더구나 글로벌 시대에 너무 시각이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튼 자기 정치 정청래, 선당우사 송영길 너무나 서로 대비되는 구조라 생각이 들고 송영길은 일단 세 사람 중에 제가 경영학을 전공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지고 부도위기의 인천을 살려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면에서는 사선을 넘은 동지적 관계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해가고 동시에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제가 대표가 돼서 설득을 해서 탈원전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원전에 대한 전략적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 러시아의 원전 시장 장악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협정 사인을 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도 저는 재개해야 된다 말했지만 그걸 못했지만 그 일부는 제가 설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9억을 12억으로 올려서 이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제가 강조해서 청와대가 반대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관철시켰어요, 제가.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고 내가 이준석 대표 합의였었잖아요. 근데 홍남기가 반대해서 결국 못했는데 이런 것처럼 대통령을 뒷받침하지만 대통령한테 적극적 그 대안을 제시해서 끌고 가는 당 대표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제가 당 대표 시절에 탈원전에 대해서 아주 탈원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양이원영 의원 이런 분들이 참모를 해가지고
SMR 수용해야 됩니다. 탈원전 속도 조절 설득을 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한 경륜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송영길이 길이니까 길로 제가 하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국을 브로드밴드 IT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IT 고속의 길을 만들어서 IT3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서화합의 길을 만들어서 냉전적 지역주의 벽을 뚫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MTCR 미사일 통제 기술의 한계를 철폐시켜서 탄도 중량 500kg, 사거리 800kg 제한을 철폐시켰고 고체 연료 사용을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우주로 가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ICBM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든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GPU 이재명, HBM 송영길 둘이 합해가지고 AI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 냈다 길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김대중 후계자를 자처하고 제가 뛰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닮고 싶었던 롤 모델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송영길을 제2의 DJ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마치 김두관 그때 장관을 리틀 노무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호남의 많은 권노가 고문께서 송영길은 제2의 김대중이라고 공식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다 이뤘습니다. 정청래 후보 이제 출마할 명분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출마할 명분이 더 없습니다. 1인 1표제 완성됐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관 폐지됐습니다. 이제 공이 족하니 이만 돌아가면 어떠한 거 우리 우문술한테 을지문덕 장군이 보낸 편지를 연상하면서 굳이 왜 나와야 됐는지 한번 그 명분이 뭔지 물어보겠습니다.